다음에 3장 하자고요. 3장. 3장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3장 관계 DB입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 아주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장이 어디다? 3장이다. 그럼 3장도 4개 절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제 기본 개념 이렇게 나오고요. 개념. 그 다음에 2절은 연산에 대해서 나오고요. 연산. 그 다음에 3절은 SQL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뷰. 그 다음 내장 SQL. 그 다음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해서. 카탈로그. 기본 개념에서는 달달 날라야 되겠죠? 용어. 아주 많이 나온다. 용어. 그 다음에 제약사항에 대해서. 제약사항에 대해서. 역시 이 두 가지 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럼 먼저 뭐부터? 관계 DB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날라보자. 몇 가지? 우선 속성. 속성에 대해서 속성이 뭔지. 그 다음에 투플이 뭔지, 그 다음에 도메인이 뭔지, 그 다음에 릴레이션이 뭔지, 그 다음에 차수가 뭔지,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가 뭔지, 기수라고 하죠? 카디널리티. 물론 여기서 뭐 널이 뭔지 그지?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돼? 가끔 나오는데, 시험 문제. 그죠? 요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달라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용어를 보자고요. 여기 회원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회원 릴레이션. 회원 번호, 이름, 뭐, 전화번호, 주민번호, 나이.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회원번호가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름 조용필, 김건모. 조용필. 그냥 다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회원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인번호, 나이.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속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헷갈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 이거 사람 그려놓은 거라고 봐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 응? 이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개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 개체. 개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개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구분하기 위해서, 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쓴다? 이렇게 회원번호 이렇게 쓰는 거야. 회원번호. 그지? 회원번호가 뭐다? 이 사람은 1번이고, 이 사람은 2번이고, 이 사람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원번호로 구분해주고, 이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그죠? 이건 조용필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김건모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뭐, 또다시 조용필이.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체 한 사람을 어떻게 돼? 이렇게 변환했더니 뭘로 변환하는 거야? 관계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뭘로 그렸다가 현실 세계를 ER 모델로 그렸다가 다시 그것을 어떻게 돼?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변환해서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관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를? 현실 세계에 있는 뭐를? 개체를. 이 개체 하나 놓은 거 있죠? 이런 개체 하나를 변환시키면 요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행으로. 요걸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고, 요렇게 바꿔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런 하나의 행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런 것들을 튜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튜플. 요 하나의 행을 뭐라 불러? 튜플. 그러면 이렇게 속성 있죠, 속성. 속성이 뭐라고? 속성이. 그런 개체의 특성이나 성질을 정의한 거야. 뭐? 개체가 갖고 있는 특성, 특별한 성질, 또는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질, 특성, 이런 것들을 바꿔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정의한 거를 속성이다. 이렇게. 1번, 2번 이런 것들이 속성이다라고 착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속성 아닙니다. 회원 번호가 속성이고요. 이런 것들은 속성값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 속성값 또는 도메인값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도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메인. 속성식 어트리뷰트하고 여러분 도메인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속성이다 이렇게 불러. 어트리뷰트. 도메인은 뭐냐면 영역이잖아. 해석하면 영역.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온 값의 범위야. 범위. 그죠? 다시 한번 도메인이 뭐라고요?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오는 값의 범위를 뭐라고 부른다?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온 이런 원자값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 원자값 또는 속성값 또는 도메인값 이렇게 불러. 왜 원자값이라 부르냐면 원자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분자 원자 개념 배우잖아요. 그죠? 분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분해돼서 원자가 되지만 원자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값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원자란 말이 나오면 분해될 수 없는 성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자값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해서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온 원자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불러? 도메인이다 이렇게 부른다. 즉 값의 범위다.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온 값의 범위를 우리가 도메인이다 이렇게.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왜? 이해가 힘드니까 많이 내는 거야. 오케이. 튜플은 뭘 얘기하는 거야? 행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튜플. 속성은 요 정의한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이름. 도메인은 이 세로지. 세로. 이렇게. 세로. 예, 값들의 세로 집합을 우리가 도메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릴레이션,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불러. 릴레이션. 그 중에서 이 릴레이션 같은 경우 있죠? 이 릴레이션. 릴레이션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위에 있고 있죠? 위에 있고. 요게 릴레이션 이름이잖아. 그죠? 요건 속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릴레이션 이름과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정의한 거잖아. 이거 스키마라 부른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 이름과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정의한 개념을 릴레이션 뭐라 부른다? 타입. 이렇게 정의한 거니까 타입. 이렇게 부르든지. 또는 릴레이션 스킴. 이렇게 불러도 되죠. 스킴. 또는 릴레이션 스키마. 이렇게 불러도 되죠. 또는 릴레이션 내포다. 이렇게 불러도 되죠. 내포. 다 똑같은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릴레이션 이름과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정의한 개념을 뭐라 부른다? 릴레이션 타입, 릴레이션 스킴,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 내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다 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이런 릴레이션 타입에 따라서 실제 들어온 값들의 집합. 이런 건 릴레이션 어커런스 이렇게 불러요. 릴레이션 어커런스. 이거 이 타입에 따라 들어왔잖아. 이 값들의 집합을 릴레이션 어커런스 이렇게 부르고 또 인턴스 이렇게 불러도 되죠. 인턴스 또는 웨이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웨이언 또는 그냥 릴레이션 이렇게도 불른다는 얘기예요. 릴레이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릴레이션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튜플의 집합. 이 튜플의 집합을 릴레이션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릴레이션 어커런스라도 부르고 릴레이션 인턴스라도 부르고 릴레이션 웨이언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릴레이션 타입이나 스키마, 내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 구조를 정의한 거는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의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이것들은 어떻게 돼? 삽입이 일어나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삭제가 일어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 웨이어는 시간이 가는 데 따라서 변화한다. 네, 찔거나 늘 수 있다. 네, 이런 내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성질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런 릴레이션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테이블, 소위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뭐라 불러? 테이블 이렇게 많이 이해하시는데 테이블과 약간 학문적으로 달라.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다? 특성. 달달달달 하셔야지. 특성 첫 번째.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릴레이션은.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은 뭐가 없다? 중복된 튜플이 없다. 중복된 튜플이 없다. 튜플이 없다. 없다. 또는 모든 튜플은 상이하다. 똑같은 얘기. 상이 전부 다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개체도 마찬가지. 이 개체가 어떻게 돼? 중복된 개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 있잖아. 응? 중복된 개체는 존재할 수 없다. 개체 불결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개체는 똑같은 개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개체를 집어넣은 이 튜플도 어떻게 돼? 똑같은 튜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집어넣다면 똑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똑같은 게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복된 튜플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이 있죠? 속성도 어떻게 돼? 유일해야 된다. 속성의 뭐 유일성. 요것도 속성 이름도 똑같은 속성 이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와 이거의 순서가 없다니까. 속성 간의 순서 있죠? 회원번호가 맨 앞에 있어야 되고 이름이 두 번째, 전화번호가 세 번째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속성 간의 순서도 없다. 간의 순서 없다. 당연히 뭐도 없다. 투플 간의 순서도 없다. 투플 간의 순서도 없다. 순서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도메인 값들은 원작 값이다. 도메인 값, 원작 값. 원작 값. 맞아? 도메인 값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값들을 우리가 도메인 값 또는 도메인이라는 게 이 범위니까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온 값의 범위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에서 도메인 값 이렇게 몰라요. 이건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형태로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작 값이라는 얘기야. 이런 다섯 가지의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시험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차수는 뭐냐면 차수는 속성의 개수를 얘기하나. 속성의 개수. 즉 지금 이 회원 릴레이션의 속성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따라서 이 회원 릴레이션의 차수는 몇 차? 5차다. 5차. 5차 릴레이션이다. 차수는 지금 5죠. 5.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뭐의 개수? 튜플. 지금 튜플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들어있으니까 카디널리티는 얼마다? 3이다. 3. 다시 한번 차수는 뭐다? 속성의 개수야. 카디널리티는 뭐다? 튜플의 개수입니다. 뭐 실 수 있는 건 이거 쉬는 거하고 이거 쉬는 거밖에 더 있느냐는 얘기야. 까꾸로만 이해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널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값이죠. 0이나 공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널은 특별히 약속되어 있는 값,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 이게 뭐다?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 아는 값. 그죠? 그러니까 0이나 공백은 아스키 코드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널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 집어넣지 않은 거야. 아직 정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널이다. 그래서 0과 공백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 몇 가지? 7가지가 있는데 이 용어 7가지에 대해서는 방방 날라야 되고 특히 이것도 많이 나온다니.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 릴레이션의 특성에 대한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자. 몇 번? 여러분들이 10번은 요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요 특성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튜플의 수를 뭐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플의 소를 뭐라 한다? 카디널리티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가 디그리는 차수잖아. 이건 릴레이션에 포함된 속성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나 카디널리티 나와 있죠? 나번이 정답이겠네. 이게 투플의 개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답은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 했지. 속성. 개념 이해하시지? 그 다음 라번 카치안 프로덕트는 어떻게 연산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10번 문제의 답은 나번 두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11번 릴레이션의 특성이 나와 있다는 얘기야. 릴레이션 특성. 그래서 11번 읽어보시면 릴레이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거기 기출연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가번 모든 투플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이거 중복된 놈이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서로 상이하다 이런 얘기지. 나번 각 속성은 릴레이션 내에서 유일한 이름을 가지며 속성의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썼네요. 속성은 유의성을 있고 그 다음에 속성 간의 순서는 없다. 그지? 예, 맞죠. 답은 하나의 릴레이션의 투플의 순서는 없다. 투플 간의 순서 없다. 이거 쓴 거죠. 라번 한 릴레이션에 나타난 속성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원작값이어서는 안 된다. 원작값이어야 한다. 그럼 맞는 건데 원작값이어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리지. 끝까지 읽어봐야 되네. 그래서 11번은 라번이 정답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제약상에 대해서. 예, 제약상. 제약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키 제약상하고 키 제약상하고 무결성이 있습니다. 무결성.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키보다는 무결성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키에는 뭐 그냥 간단히 보면 키는 키에는 뭐가 있어요? 후보키가 있고 후보키. 그 다음에 기본키가 있고 기본키. 그 다음에 대체키가 있고 대체키. 그 다음에 외래키가 있고 외래키. 그 다음에 슈퍼키가 있습니다. 슈퍼키. 이렇게 몇 가지 종류의 키가 있다? 5가지 종류의 키가 있다. 5가지. 별거 아니야. 키라는 것은. 그럼 후보키라는 개념이 뭐냐면 키의 후보를 후보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대통령 선거하려고 하더라도 후보가 나온다면 그쪽에서 뽑아서 대통령을 뽑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회원 릴레이션이 있다면 이 회원 릴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키를 뽑고 싶어. 기본 키를 어떻게 돼? 뽑고 싶으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후보 키가 나온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후보 키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회원 번호가 있죠? 회원 번호. 이 회원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나이 중에서 후보 키가 되는 놈은 뭐냐 이거야. 후보 키는 아무나 후보 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다.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유일성과 식별성을 갖고 있어야 후보키가 되는 거야. 식별성이 아니고 채소성이라고 하세요. 채소성. 유일성을 식별성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후보키는 아무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키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유일성과 최소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유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튜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채소성은 최소개의 속성으로 구성될 수 있는 성질이야. 최소개의 어트리뷰트. 그러면 이 회원 릴레이션을 보자고. 회원 번호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같이 갖고 있죠. 회원 번호는 원래 집어넣을 때부터 모든 개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뭐와 뭐를 다 갖고 있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다 갖고 있다. 하나의 속성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름 같은 건 어떻게 돼? 이렇게 중복된 이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갖고 구분을 못하니까 이거 안 되지. 전화번호 마찬가지야. 혹시 어떻게 돼? 같은 전화번호로 두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민번호는 역시 어떻게 되겠죠, 이거? 주민번호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구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번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 식별성을 갖고 하나의 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후보키가 될 수 있겠죠. 나이한테 똑같은 나이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원 릴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이 후보키가 될 수 있는 놈은 회원 번호와 주민번호가 될 거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이 두 개가 키의 후보야.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회원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회원번호가 무슨 키가 된 거야? 기본 키가 된 겁니다. 이 회원번호를 기본 키로 선언했으면 나머지 주민번호는 자동적으로 무슨 키가 되는 거야? 대체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키를 부키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키.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후보 키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에 의해서 선택된 키는 기본 키가 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떨거지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대체 키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외래 키는 외부에서 뭐가 된다? 기본 키가 된다고 그래서 외래 키다. 별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테이프가 있어. 테이프. 뭐? 테이프. 테이프 릴레이션이 있어. 테이프. 대여랄까? 테이프. 테이프. 대여. 대여가 쉽겠네. 대여. 여기 회원 번호가 있어. 회원 번호. 회원 번호가 여기 테이프 번호가 있고 뭐 날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요. 이런 릴레이션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회원 번호 1번이 T1이라는 테이프를 언제 빌려갔다 이렇게 나오겠지? 또 1번이 T2라는 테이프를 언제 빌려갔다. 2번 회원 번호가 T3라는 테이프를 언제 빌려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회원 번호가 이렇게 대여 딜레이션에도 회원 번호가 있고 회원 딜레이션에도 회원 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회원 번호는 기본 키가 아니야. 여기는 중복되잖아요. 이거. 이 1번이라는 회원이 T1이라는 테이프를 이날 빌려갔다는 대여 딜레이션, 이건 관계 딜레이션이라 불러. 대여 딜레이션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 키가 아니고 이 회원 번호는 여기 있는 회원 번호를 참조해서 사용하거든요. 여기 참조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회원 번호는 뭘로 선언해야 되는 거야? 이걸 외래 키로 선언해야 된다는 게 외래 키. 무슨 키? 외래 키. 외부에서 반드시 무슨 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 기본 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외래 키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게 뭘로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 기본 키로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키를 외부에서 키가 된다 그래서 외래 키다. 이렇게 부르지. 그 다음에 슈퍼키는 뭐냐면 하나의 속성으로 식별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전체를 봤더니 하나의 속성으로 식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을 합쳐서 식별성을 줬습니다. 이렇게 식별성을 위해서 속성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속성을 합친 개념을 우리가 크다 그래서 슈퍼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제 무결성이란 무결성 두 번째 있죠? 저기 두 번째 제약상에는 키 제약상이 있고 무결성 제약상이 있다 그랬어. 이 무결성에는 몇 가지 무결성이 있어? 세 가지 무결성이 있습니다. 무슨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이 있고 도메인 무결성.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이 있고 개체 무결성. 그 다음에 무슨 무결성?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있다. 참조 무결성이다.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달달달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그죠? 도메인 무결성은 나온 적이 없지만 개체 무결성하고 참조 무결성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라. 아까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배웠습니다. 여기 도메인이라는 용어.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오는 값의 범위라고 그랬어. 그럼 무결성이 뭐라 그랬어요? 무결성이. 아까 결점이 없도록 유지시키는 성질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것은 범위를 얘기하는데 하나의 속성으로 들어오는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 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메인 무결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이. 이걸 스몰 int로 정의했어요. 스몰 int. 만약에 스몰 int로 정의하면 SQL에서 이건 2바이트 정수형으로 정의하는 거란 말이야. 2바이트 정수형. 그럼 2바이트 정수형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 사이의 값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이를 마이너스 5세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나이 1000세 이렇게 집어넣어 들어간다는 얘기지. 데이터가 들어가잖아. 범위 안의 값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조용필의 나이가 마이너스 5세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김건모의 나이가 1000세가 들어갈 수 있느냐? 1000세를 먹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니다는 얘기지. 이건 분명히 틀린 데이터다. 분명히 틀린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범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잘못 들어간 거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약 조건을 지정한다는 얘기야. 도면 무결성 제약 조건이죠. 그래서 나이는 어디서부터 0보다 크고 and 나이는 뭐보다? 나이는 15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이로 값이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사이의 값인지 한 번씩 체크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5세 있죠? 마이너스 5 하면 요 사이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나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트에다가 쓰다 보면
그죠? 여러분들 입력할 때 있죠. 게시판에 입력할 때 무슨 욕을 집어넣으면 그 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야. 무슨 단어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도면 무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제약 조건을 줘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유지 관리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도면 무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은 바로 기본 키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기본 키. 개체 무결성 하면 뭐? 기본 키. 이 기본 키로는 뭐를 허용하지 않는다? 난널이다. 난널. 널 값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 널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즉,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 즉, 값을 집어넣지 않은 값이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체 무결성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개체는 뭐라 그랬어? 개체는 중복된 개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원칙을 지키라 했지. 그러니까, 개체 무결성이라는 것은 중복된 튜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이야. 즉, 하나의 릴레이션에 들어온 튜플은 중복된 튜플이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 근데, 이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기본 키만 선언해서 그 기본 키로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또한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 거지. 즉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중복된 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체 무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즉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들어오는 모든 튜플은 어떻게 돼? 중복된 튜플이 존재할 수 없도록 어떻게 된다? 기본 키를 선언해서 난널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체 무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기본 키, 난널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뭐다? 개체 무결성이라고 찍으면 된다는 얘기야. 참조 무결성은 뭐라 했어? 외래키다 바로. 외래키. 그죠? 참조 무결성 하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외래키. 즉 관계를 맺어주는 거야. 그죠? 더 서로서 관계를 맺어주는 키를 뭐라 그래? 외래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즉 회원 딜레이션과 테이프 딜레이션이 있으면 그 회원 딜레이션과 테이프 딜레이션의 무슨 관계? 대여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뭐라? 바로 참조 무결성이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회원 번호가 어떻게 돼요? 외래키로 지정이 되면 외래키 이거 여기에 예를 들어서 5번이 들어왔어. 5번이 T3 테이프를 이날 빌려갔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왜? 5번이라는 회원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즉 존재할 수 없는 회원이 테이프를 빌려가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외래키로 정의되면 여기에 값이 들어올 때마다 회원 번호가 들어올 때마다 어디에 있는 거? 이 회원 딜레이션에 있는 회원 번호를 참조해서 집어넣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회원 번호에 없는 회원 번호가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러가 뜨는 거죠.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참조 무결성이다. 그러니까 참조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 외래키는 반드시 어디에 있는 거? 이 참조되는 테이블에 있는 정보나 또는 물론 여기에 난널로 정의한다면 널 값도 안 들어오겠지만 난널이 없다면 널 값은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건 어차피 정의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참조 무결성 하면 외래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시키라 이런 얘기야. 그럼 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 12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12번. 그래서 12번 문제 읽어보시면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중 한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 값도 널 값이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은 뭘 하는다? 하나의 릴레이션에 있는 중복된 투프는 존재할 수 없도록 기본 키로 정의된 놈은 중복된 값도 없고 또 널 값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념보다 개체 무결성이다. 그래서 각 키 제약 조건 이런 거 없죠. 라번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가 나와야 되고 참여 제약 조건 이런 것도 없습니다. 라번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12번은 몇 번이 정답이다? 라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어떻게 돼? 이 용어에 대한 거. 용어에 대한 거 아주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릴레이션에 관한 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키에 관한 것도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제가 집어넣지는 않았어도 그 다음에 무결성에 관한 거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고 시험장에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